요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조차 참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네요. 이런 시기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참 어지럽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답답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도 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기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침체되면 직전에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경매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이 몰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불안해서 주저할 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지금 같은 시기를 좀 더 지혜롭게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대통령과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복잡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지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대출 규제를 풀고 집을 더 짓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포기하실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할 뿐 언젠가는 다시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을 바꿔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든 정치 상황이 변하든 시장 흐름에 맞춰 대처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혼란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 적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을 잘 읽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집이 부족하면 결국 집값과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네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7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집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새로 이사 가기보다는 기존 집에 눌러앉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사 대신 기존 집에 머물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전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집을 사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강남처럼 전세값이 낮은 곳은 집값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갔을 때 집값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 부족과 전세값 상승이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는 결국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단순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